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지음, 최은하 옮김, 출판사 부키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랜트 카돈,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10세 때 아버지를 잃고 어린 시절 ADHD, OCD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21세에 파산하고 빚더미에 올랐으며 25세에 세일즈에 전념해 업계 상위 1% 안에 들었고요. 29세에 첫 창업에 나서서 30세에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4천억 자산가가 되었는데요. 그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10배의 법칙이었다고 합니다.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성공한 분야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10배의 법칙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10배 더 원대하게 하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책은 10배의 법칙을 통해 올바르게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올바른 생각으로 일에 접근하는 방법, 필요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목표를 높이 설정하지 못한 일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나 훌륭한 결혼 생활이나 거기에 쏟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다. 1만 달러나 1000만 달러나 버는 데 들이는 에너지와 노력의 양은 똑같다. 나를 인생에서 성공으로 이끈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는다면 단연코 10배의 법칙을 적용한 덕분이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10배 더 많은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의 양을 계산하고 걸맞은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재능, 학력, 재정 상황, 조직력, 시간관리, 당신이 종사하는 분야, 당신의 운에 상관없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새로운 성공을 계속 보장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마라. 행동을 늘려라.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핑계를 만들고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들면 꿈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10배의 법칙에서 목표의 종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끈기를 갖고 올바른 행동을 적정한 양으로 쏟아붓는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 당신 인생이 10배의 법칙에 달려있다고 여기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찍듯이 행동을 관리하라. 자녀와 손주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줄 본보기로 당신 삶의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자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챔피언처럼 맹렬한 기세로 모든 목표를 공격하라.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라. 이는 모든 위대한 승자의 공통점이다. 핑계대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라. 뭐든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마인드셋으로 모든 상황에 접근하라. 더 많이 행동할수록 운이 좋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법이다. 성공은 중요하다.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성공을 폄하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성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룬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유익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공을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성공은 금전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이루는 성공이다. 결혼생활, 건강, 종교, 공동체에 대한 기여, 미래, 심지어 죽은 후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성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는다. 성공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한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을 얻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행동하고 실패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그들이 성공한 순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이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넬 샌더스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기 전에 무려 80번 넘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영화 로키의 각본을 단 3일 만에 썼고 영화는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각본을 썼을 당시 그는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다. 아파트 난방비를 낼 형편이 안 됐고 음식을 사기 위해 자신이 키우던 개를 50달러에 팔아야 했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운을 얻는다. 성공은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하다.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당신이 성공한다고 해서 나의 성공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성공은 아이디어, 창의력, 재주, 재능, 지력, 독창성, 끈기, 결단력 등에서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것이다. 훌륭한 선수들은 한계 없이 생각하며 그래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도약한다. 돈에도 한계가 없다. 돈에는 가치 하락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동시에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 한계를 정하는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사고를 전환해 다른 사람의 성공이 사실상 나의 성공 기회를 창출해 준다고 이해해야 한다. 당신과 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누구의 성공이든 어떤 성공이든 당신에게 더 큰 성공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라. 그런 다음 성공이 당신의 윤리적 의무라는 생각에 다시 집중하라. 피해자 행세는 그만두라.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동네에 전기가 나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정전이 됐다고 행정당국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본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다음에 또 발생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처럼 일단 통제력을 행사하고 책임감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성공적인 해법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승리했을 때 자기 공로를 기꺼이 인정하려면 실패했을 때 책임도 기꺼이 져야 한다.
어떤 일이 생기든 전부 당신 책임이다.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려면 뭘 해야 할까? 아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하라. 어떤 일이든 당신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일은 바로 당신 때문에 생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피해자를 자처할 때마다 정말로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 행사를 하는 한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성공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만 가득할 뿐이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바로 당신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원동력이며 출발점이자 원인이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내가 이루어낸 성공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엄청난 행동력과 통제력을 발휘하고 모든 결과에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독감, 배탈, 자동차 사고, 도난 사건, 컴퓨터 고장, 심지어 정전까지 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과 책임감을 발휘했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행동량을 10배 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수 있었다. 징징대고 투덜대며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으며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병신처럼 굴지 마라. 성공에는 얼마만한 행동이 필요할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하라. 다음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면 당신은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이다. 첫째,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고를 받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음이다. 당신의 시도가 성공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한들 당신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절대 없다. 오히려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돈과 권력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훈련에 매진하라. 그러면 당신은 무명에서 거뜬히 벗어나 당신의 가치를 드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영역 어디에서든 성공을 이룰 것이다. 보통으로는 꿈도 성공도 없다. 2008년에 불어닥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은 후 스타벅스 창립자 하워드 슐츠는 미국의 다른 CEO들처럼 비용을 줄이고 실적이 부진한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CEO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스타벅스 고객을 만나기 시작했다. 자기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의견을 들으려고 밤 9시에 전국 매장을 돌아다닌 것이다. 이는 보통 이상의 훌륭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다. 보통 수준을 받아들이는 기업은 머지않아 쇠퇴하고 말 것이다. 아무도 어떤 사건도 어떤 실수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크게 성공하라. 대부분의 신생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도 보통 수준 때문이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절대
보통 수준의 사고에 머무르지 마라. 엄청난 사고력을 발휘하라. 또 당신이 발휘해야 할 행동력이 450kg짜리 배낭을 짊어지고 시속 60km 강풍 속에서 경사 20도의 오르막길을 날마다 오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끈기 있게 이런 수준의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하라.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어보라.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목표를 적으려고 침대 옆에 늘 노트를 놓아둔다. 사무실에도 목표 노트를 하나 마련해 두어 새로운 목표나 더 커진 목표를 적어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신체 건강은 완벽하다. 내 순 자산은 1억 달러가 넘는다. 내 한 달 수입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유지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 현실적인 목표는 절대 세우지 마라.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큰 목표와 결부시켜야 한다. 크고 넓은 생각으로 목표를 세워라. 최대한 목표를 크게 자주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를 더 큰 목표들과 결부시켜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워라. 무엇이든 가능하다. 당신에게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목표가 크든 작든 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항들을 잘 생각해 본 다음 자리에 앉아 목표를 적어보라. 그런 다음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날마다 다시 적어보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는 전반부인 30년 동안은 10배 더 많이 노력하는 데 집중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커리어 후반부 25년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는데 전념할 것이다.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이 목표를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켜라. 이 목표들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적어라. 경쟁은 존팽이나 하는 짓이다. 경쟁을 목표로 삼지 마라. 대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라. 남들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목표로 세우지 마라. 남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 자신의 영역을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 가장 잘하는 일을 따라하겠다면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그 일의 챔피언이 되고 그 일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영역하면 당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해야 한다.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경쟁하지 않는다. 내가 곧 이 영역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의 양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소셜미디어는 자금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끈기 있게 꾸준히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안겨준다. 엄청난 행동량으로 시장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 없음이다. 유일무이한 실행으로 지배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목받기, 저항, 헤쳐나가기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하거나 따라하지 못할 수준으로 즉각적이고 일관되고 끈기 있게 행동해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표, 이것이 중요하다. 행동하라. 당신이 업계에서 유일한 존재로 돋보이도록 에너지와 노력, 창의력을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모두 쏟아 부어라. 시장과 고객, 심지어 경쟁자들까지 당신을 1등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시장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라. 올인하고 무리한 약속을 지켜라. 기억하라. 다시 일어나 경주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와 성공에는 한계가 없으며 생각과 행동만 올바로 설정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책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사슴이었습니다.